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월 2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의 거짓말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당장 사법 처리돼야 하고, 태연히 거짓말을 일삼아 왔으니 마땅히 공수처장직에서도 해임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오동훈은 작년 12월 6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흘 뒤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통신영장은 웬만하면 나오는 것인데 이걸 기각당하니까 오동훈과 그 부하 직원들은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었겠죠. 그래서 오동훈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실인데요. 서부지법에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계선이 법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동훈은 여기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이 좀 달라졌죠. 이를 통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기억하시는 그런 대로입니다. 아주 그 한남동 일대가 난리가 났었고, 윤 대통령이 결국 오동훈에게 가자 하면서 이제 체포에 응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지켜보셨죠. 문제는 오동훈이 서울지방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이 중요한 사실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사실이에요.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즉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실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러 제보들을 받아서 확인을 거듭한 결과라고 합니다. 무려 7만 건이 넘는 법원 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찾아냈다고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죠. 쉽게 말해 오동훈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보낸 이 법원 서류들에서 이걸 다 또 본 거예요. 전부 일련 번호가 빠진 그 서류들을 윤 대통령 측이 발견했고, 이걸 자세히 보니까 바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서류들이 라는 겁니다. 그게 빠졌는데 그걸 그냥 빠뜨린 게 아니고 고의 삭제 의혹이 있다. 당연히 빼고 보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중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윤 대통령은 오동훈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청구에 의해서 체포됐고, 그 체포는 구속과 헌재의 심판, 내란죄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져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태의 발단은, 시초는 이 오동훈의 간보기 판사 쇼핑, 이걸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요. 간보기 판사 쇼핑,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란 중대 범죄에 바탕했고, 그 과정에는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이란 검은 그림자가 독사처럼 곳곳에 뿌리 깊게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문제들을 21일 오후 4시에 중대 발표 형식으로 폭로했죠. 아주 금요일 오후에 충격이었습니다. 그 폭로가 나오자 공수처는 벌집 쑤신 듯 허둥댔다고 취재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한 사실 자체, 그리고 그걸 서울중앙지법에 보내지 않은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보냈다는 말은 안 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말이 바뀌었습니다. 공수처도 말이 바뀌었고
중앙지법의 말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냥 전면 부인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오동훈은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또 윤곽근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틀립니다. 판사였던 오동훈은요, 2007년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돼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당시에 헌재 연구관들이란 사람들은요, 강금실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던 좌파 유남석이 소장으로 있으면서 좌파 판사들을 주로 끌어다가 만든 헌재의 좌파 서클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헌재 TF가 만들어졌고요. 그 헌재 TF가 이번에 문영배가 A4 용지들을 흔들면서 나는 여기 나온 대로 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자백을 한 대본 TF로 이어진 겁니다. 오동훈은 바로 그 서클 출신이고 거기에서 좌파의 서클에 가입을 했던 자입니다. 자, 이게 왜 서클 가입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물론 오동훈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은 없어요. 명칭이 바뀐 겁니다. 오동훈은 이후에, 즉 이 헌재 좌파 연구관으로 이 서클에서 근무한 3년 뒤에 2010년이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했습니다.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게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자꾸 법원 내에서 주목을 받으니까 포대가리를 한 거예요. 간판 바꿔치기. 그래서 우리법연구회가 간판만 바꿔 단 게 바로 이 국제인권법연구회고, 오동훈은 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니까 나는 우리법연구회에는 가입한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항변이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법연구회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이 좌파 판사들의 산채, 소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법 좌파 카르텔은 오동훈의 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도 아주 곳곳에서 깊숙하게 개입했습니다. 오동훈은 2024년 5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임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줬죠. 참 돌이켜보면 뼈아픈 일입니다. 그때 오동훈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 법무장관 한동훈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한동훈이 결정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초를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 역시 참 우파로서는 참 뼈아픈 또 한을 남기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모두 5명의 후보가 1차 추천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명이 윤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라갔는데, 한 명은요,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 또 한 명이 바로 이 오동훈 변호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자신과 친분이 있고 믿을 만한 이명순 변호사에게 마음이 기울었지만, 우리법 카르텔인 당시의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문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상환이 오동훈을 강력히 밀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그 서클 후배고 하니까. 그리고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 강력하게 이 검사가 또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명순 변호사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짬짬이를 한 것이죠. 아니, 검사 출신이 수사를 잘하니까 공수처장을 해야지, 무슨 법무법인 가가지고 중국 조선족 이민 비자 서류나 만지던, 그리고 좌파였던 그 판사였던 능력도 별로 없는 오동훈에게 왜 공수처를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고심이 많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런 사태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오동훈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로 대단히 후회스럽고 또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것이고 또 소름 끼치도록 집요한 좌파 카르텔, 우리법 카르텔의 작태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오동훈은 이재명 민주당과 우리법 카르텔을 믿고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건 사실이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권을 문제 삼는 지적은 하지 않았다. 이후 영장 청구와 발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체포를 했으니까 대세에 밀려서 이후 판사들이 그 절차에 순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게 이 사태의 발단이고 모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그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제가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법조계에서는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 매우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됐다. 체포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이후의 사법처리 과정, 즉 체포영장 발부를 기반으로 한 윤 대통령 구속과 헌재 심판 과정의 졸속, 나아가 헌재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또 미쳐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아주 많아요. 지금 문영배는 우리법 후배들, 그 말 많은 정계선, 또 입사 동기 이미선을 중심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8대0 만장일치 인용 판결을 내리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각이 여삼추 같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법 절차는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목소리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대원칙이기도 해요. 눈을 가린 채 저울과 칼을 들고 서 있는 대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며 단호한 법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그 사법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